시간은 한 달 더 주실 제가. 공정거래 관련된 것들 안전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시에서 예총이라든지 위인총 이런 데서 사실 해야 돼요. 높아지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서울문화재청에서 말씀드린 것은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어요. 방향이잖아요. 결석수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극단예터 대표 강신아입니다.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랑 글을 쓰고 있는 이태훈입니다. 전통예술을 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검고자리 김은선입니다. 작곡가와 지휘를 하고 있는 윤교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써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참에 좀 쉬면서 정리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몰라서 좌절도 맛보고 그러면서 용기도 얻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쉬다가 그 다음에는 부족한 날을 채우는 데 시간을 소모했고요.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무대에 직접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힘을 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시나리오에만 국한하지 않고 뭐 웹드라마, 뭐 드라마, 숏폼 드라마 등 다양한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는 이제 영상으로 만난다든가 아니면 지난 공연들을 조금 다시 재송출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부천문화재단 그 시민 창작소에서 지원하는 시민 미디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지원해서 슬기로운 국악생활이라는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업을 시도해서 국악을 진짜 실질적인 예술가가, 국악 예술가가 즐겁고 슬기롭게 전달하는 그런 기획으로 새로운 크리에이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곡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작곡을 하면서 음반이라든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음악을 또 보내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야외에서라도 같이 공연하고 하는 걸 더 기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공연은 소규모로 초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검고자리 음악 들어주셨으면 해서 뮤비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고립이나 혹은 제 스스로 우울함들 같은 것들을 조금 저는 가사나 글로 적는 거를 조금 좋아해서 그걸로 뭐 노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상하는 분들과 좀 작업을 해서 뭐 낭독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다. 그게 큰 무대든 작은 무대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자.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 한숨은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창작자로서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불어 달리 말하면 그만큼 또 지금 상황에서 예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술가다 보니까 그 고통과 그 힘듦을 또 예술로 승화하는 작업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의 이 힘듦을 우리가 예술로 표현해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화이팅! 네, 2020 부천 문화예술 포럼 지역 현장 진단 부천 예술인 조사 결과를 발표드릴 장인 파트너스 그룹의 장윤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천에서 진행된 예술인 조사 결과를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부천 예술인 조사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조사와 경기도에서 시행된 예술인 조사에 이어서 부천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입니다. 예술지원 정책의 출발이 바로 예술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술지원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천 예술인 조사는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욕구에 대한 조사에 굉장히 많은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욕구 문항을 설계하기 위해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서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 문화재단 관계자, 유관기관분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문항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결과는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결과, 그리고 부천 예술인들이 원하는 욕구에 대한 결과 두 가지를 모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지역의 예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부천 예술인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거주하는가. 여러분들은 부천 예술인이 부천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천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활동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전체 응답자의 61%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40% 예술인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부천에서 활동만 하시는 분들, 즉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22%, 그리고 부천에서 거주는 하시지만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2% 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천에 거주의 기반을 두지 않고 정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22%의 유입된 예술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부천에 살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예술인 또한 12%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천에 거주하시는 예술가들을 연령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예술가들의 거주지와 활동 지역을 확인을 해보면 40대 이상의 부천 예술가들은 부천에 살기도 하지만 활동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20대 젊은 예술가들은 부천에 살지 않지만 부천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천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 또한 있다는 점에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서 2020년 우리 모두 당면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부천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2020년 10월이었는데요. 2010년 상반기에 부천 예술가들에게 본인들의 수입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부천 예술인의 22%가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가 당면했던 코로나의 영향이겠죠. 2020년 상반기의 소득 수준을 보면 소득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이 22%, 그리고 상반기에 5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보인 예술가들이 37%, 그래서 두 구간을 합치면 약 59%의 예술가들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술가들이 돈을 위해서 활동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되는 소득 구간에서 본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엔 어땠을까요? 2019년 상반기, 하반기 두 가지를 합친 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예술인들의 비율은 44%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소득 구간을 보이는데 이러한 소득의 비율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겠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술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서 보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수익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웠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높은 응답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수익 감소로 인해서 나는 예술인으로서 그리고 예술단체와 같이 협업하는 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점, 그리고 약 48%의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술가들은 본인들의 예술활동을 발표하고 사회와 교감을 해야 되는데요. 현장 자체가 많이 닫히다 보니까
예술 창작의 발표 장소 자체가 부재하여서 본인들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이 원하는 본인들의 활동들을 오프라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그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데 전환의 방법에 대한 어려움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에는 어떤 활동으로 어떤 지원으로 예술가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부천예술가들의 욕구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부천예술가의 욕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되었던, 감염병이 되었던, 지진이 되었던 외부 환경 요인이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바라는 지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활용을 했는데요. 5단계설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안전에 대한 욕구들, 관계와 소속의 욕구들, 자아실현과 정체성에 대한 욕구들을 활용해서 크게 4단계로 부천 예술가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보았을 때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예술가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4단계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술가로서 기초 생계를 유지하고 예술활동을 위한 기초 자본을 확보하고 공간에서 발표할 수 있고 그리고 재난재해와 성폭력, 안전사고 그리고 계약관계에서의 안전함을 요구하는 이런 단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본 단계가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계가 안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부천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에서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저희가 특징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정계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그리고 재난재해도 무섭지만 계약관계에서의 횡포라고 하는 부분들, 부천예술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정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예술가들은 부천 지역과 같이 교류하고 지역사회 예술가들과 협력하면서 성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천에 거주하는 것과 활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욕구의 차이가 어떠한지 부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부천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즉 부천 입장에서는 유출된 예술가들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술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관계와 소속의 욕구, 자아 정체성에 대한 욕구 모든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부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느끼는 어려움보다 부천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느끼는 어려움들, 즉 본인의 정주하는 지역을 떠나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부천 예술가들에게 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 단계별로 지원과 기회 제공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았을 때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부천 예술가들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넘어갑니다. 조금 더 높은 특징이 있는 단계를 확인을 해보면 예술활동을 위한 기초자본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발표를 할 수 있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부천예술가로 성장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즉,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나의 예술활동을 부천 지역이 같이 도와주고 노력을 해주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나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또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보기 문항을 드리고 원하는 지원 방안을 3개씩 선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에서는 기초소득 보장과 일자리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기본적인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에서는 공공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공을 위한 활동도 하면서 본인들의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창업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즉 기초소득 보장이 1순위로 가장 높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원하는 일자리 정보나 공공예술 지원 또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문항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전한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에서는 피해 상황이 나타났을 때 조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2가지가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예술가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에서 교류하고 부천 시민으로서, 부천 예술가로서 자리 잡는 것일 겁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교류나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천 예술가들이 바라는 부분은 예술가들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이슈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같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부천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예술 발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천 예술가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은 바로 인큐베이팅이었습니다. 71%의 예술가들이 창작 지원에 관련된 인큐베이팅을 원하고 있고요. 창작물을 공유하고 본인들의 창작물을 기여할 수 있는 아카이빙 구축에 대한 요구 또한 53%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예술가들의 실태, 그리고 코로나 이후 부천 예술가들의 현재, 부천에 있는 예술가들이 원하는 욕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방향을 돌려볼까요? 예술가에게 부천은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각 지역별로 예술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부천시 외 경기도 지역, 인천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각각의 이유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부천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왜 부천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가장 높은 것이 나는 지금 부천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나머지 응답들을 확인을 해볼까요? 예술지원사업 프로젝트가 많아서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예술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대비한 곳이라서, 예술 수요가 많아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서라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64%가 거주하는 곳이라서 부천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했지만, 안타깝게도 지원 사업이 많아서 인프라나 교류가 활발해서, 즉 지원을 통한 본인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부천에서 활동하거나 부천에 거주하는 예술가들, 즉 우리의 부천 예술가들 중에서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창작을 위한 인프라, 예술인들과의 교류들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천은 예술가에게 매력적인 곳일까요?